어제 3시간 30분 동안 좀 차분하게 코로나19 변동성 확대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시장 전략 부분들 쭉쭉쭉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 기준점 잘 잡아드려서 오늘 잘 대처가 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응 잡았어요. 진짜 그러지 않나요? 어제 저만 겁을 냈나요? 제가 모니터링은 안 해봤지만은 경험칙상 그 정도의 뉴스들이 나오는 상태였다면 아마 온갖 케이블 TV 방송이 그냥 막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공포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테마주들 얘기하고, 또 오늘 같은 날 이제 테마주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끝내준다, 대박 났죠, 이렇게들 하셨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급했던, 윤정두가 언급했던 종목도 뭐 시원하게 시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대웅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범위 다 이제 넘쳐서서 꼬리 달고 쭉쭉쭉 밀려 내려왔고, 오늘 한번 복귀 교육 기준에서 좀 들여다 보시죠. 뭐 복귀 교육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 시장의 지수 흐름만 좀 잘 보시더라도 일단은 어찌 됐건 시장에서 좀 대처가 잘 된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같은 날 저라면 변동성 종목이 아닌 주력주 비중을 오히려 좀 꽉 채워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쪽, 하이닉스 쪽에 한 묶음,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쪽에 한 묶음, 두 파트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들여다봤으면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찌됐든 자, 어제 자료 내용들을 다시금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어제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올려드렸냐면 요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렸고, 종목은 이제 뭐 15일자 기준에서 바꿔서 올려드릴 거고, 요 자체도 14일 야간 교육으로 돼 있네요. 일단 그렇게 하고 이렇게 KMH도 일단은 윗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범위 어제 야간 교육을 좀 해드렸는데, 글쎄요. 일단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런 내용은 좀 정리해서 다시 넣어드리고, 요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시죠. 어느 거냐면 야간 교육, 그 다음에 요거 단기 시황 검토 기준의 요 자료 부분하고 요 거래량 부분은 일단 뭐 의미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고, 이슈 종목도 일단은 뭐 배제해 놓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여기까지 위쪽의 기준점을 일단 한번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오늘 방송 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갭 자료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들 기준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보시죠. 하트 누르는 법 한번 올려드리고,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갭 자료 부분도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갭, 그리고 풍문 루드로소의 기준 11월 27일, 11월 27일, 그 다음에 11일 갭 자료 기준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포인트 모바일, 이렇게 오늘 자료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번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이제 구독 신청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 좀 올려주세요. 그 저기 뭐야 뭐 모비스든 뭐든 하나 올려드리고 나서 유튜브 링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요 갭자료 부분들 갭자료가 아니라 이 그 부분들 올려드린 거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자료도 지금 올려드렸고,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다 올라간 쪽이 있고 이제 차분히 올라가는 쪽도 있습니다. 8시 11분. 자, 좋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하나씩 놓고 보죠. 이 자료도 지금 올려드리겠다. 뭐냐면 그 코로나19 관련해서의 자료. 코로나19 관련해서의 자료. 그래서 코로나19 기준의 자료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오늘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다 놓고 보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이제 이런 기준점들의 흐름들을 놓고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이 당시 기준에 어떤 변동성이 있었는지, 막연하게 이거 큰일 납니다, 끝났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점으로 대처를 했다가는 난리가 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8월 18일부터 해서 그 당시 기준에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겹쳐지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놓고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18일 기준 관심 종목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공략할 종목은 어제 올려드렸는데 그때랑 똑같아요. 17일 날 야간에 올려드렸고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고, 시장 같은 경우 6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750만 주의 거래량, 600만 주 월등히 넘기면서 24%인가요? 종가 기준에 19%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오늘은 그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고, 우리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셀트리온 삼형제를 놓고 보면서 다른 쪽 그 공략 기준을 잡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박주임님이 퇴근하셨는데 또 자료를 올려주셨네. 내가 링크 갖고 왔는데 미안하네 또.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요 유가증권 시장 이렇게 깨진 거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조정을 받으면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놓고 볼까요? 6월 15일자 기준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도. 시장이 조정받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조정이고요. 조정받을 거니까 어쩌고 저쩌고, 오늘은요 알서부터 보시고, 그랬다가는 진짜 종목 자체가 다 깨지는데 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된 표현으로 낯짝 두껍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잖아요 졌잖아요 해버리면은 이건 진짜 머리 아파진다라는 거죠. 지금 16일자의 원고가 이제 어느 건지 다시 한번 저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66회차가 며칠일까요? 이게 잠시만요, 볼게요. 이게 9일이고 15일자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 빠진 날의 흐름도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 빠진 날. 그렇게 해서 6월 68회차? 69회차.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그 정도 4%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그 기준을 좀 놓고 보시라는 거죠. 요 날이 언제? 12일. 15일자가 어딨지? 15일자 원고가 지금 70회가 안 보이는데, 이런 일이 다 있나? 70회.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70회.
이때 시장 등락률을 6월 15일 날은 안 넣어놨나? 없네요. 없고 이제 그 시장의 상승률, 시장 지수 차트 여기 있다. 자, 이래요. 6월 15일 날 4.76% 빠졌습니다. 지금의 기준에 4.76% 빠지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끔찍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4.76%. 이런 거를 한 번씩 제대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어디 혼날라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데 옆에 친구들은 지 돈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이 더 속이 상하실 거 아닙니까? 내 소중한 자산을 운영을 하는데 믿고 의지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어떤 근거나 명분도 없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조정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부터 뭐 여러 가지 또 막연하게 저점 편입해서 이것도 웃기는 거고 4.76%의 기준에 오늘 지금 어제 종가의 기준으로 잡을까요? 어제 종가? 그럼 2770포인트 2770포인트에 4.76%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131포인트 빠지는 거야. 와우. 131% 빠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가 될 거예요? 131%가 빠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가 되시겠냐고. 나는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숨도 못 쉬고 숨 막혀서 하고 하루에 131포인트 빠지면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죠. 근데 왜 막연하게 코로나19 터지면 이거 사람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어쩌고저쩌고 월요일 날 조심하지. 조심하는데 얼마나 조정받겠다고 명확하게 몇 퍼센트 얼마나 뚜껑 열기 전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 막연한 공포감은 주지 말아야죠. 그럼 단계별로 6월 15일자에 이렇게 조정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리고 8월 15일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8월 18일자에 이러한 조정이 있습니다. 또 11월 23일 날 거리두기 부분에 서울 지역 쪽의 격상 거기에 공무원들 꼼짝 못하고 꼼짝마. 그리고 그 다음에 범위가 12월 7일 그리고 이제 오늘이 된 거예요. 그럼 뭔가 기준점을 잘 잡아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때는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안 나오네. 이날 거의 대부분 다 빠졌죠. 뭐 대부분 싹 다. 상승률 하락률도 볼까요? 그럼 조금 전에 8월 18일자부터 있던 요 자락의 흐름에 제가 또 넣어놓을게요. 이거를 넣어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쫙 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좀 심각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부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 자꾸. 이때 당시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이 어떻게 됐죠? 4.9% 밀려버렸어요. 시장 하락률. 그렇게 된다면 전기전자 업종은 그나마도 덜 빠졌다라는 거고. 시가총액 비중이 저 당시에 33.9일 뿐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요 35% 넘죠. 36%에 달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업종군들 그 상승률 또 시가총액 상위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시총 상위,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거기에 상승률 상위도 한번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 상승률 상위. 그렇게 해서 보시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신 거고 그 다음에 6월 15일 기준에 지금으로 따지면 131포인트가 빠진 거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빠졌을 때 전거래일 대비 4.76% 6월 15일 날 이렇게 빠졌을 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무책임하게 주말에 이래 빠지면 어쩌고저쩌고 테마주 하십시오. 이날은 테마주가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전체 업종이 다 빠지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몇몇 종목 기준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10% 이상 상승 종목이 16개에 국한됐네요. 그죠? 빅텍, MP한강, 뭐 SK증권, 1,000원도 안 되는 종목 두 종목에 MP한강은 뭐 거래대금도 안 나오고 이라이컴도 마찬가지고 파맥심 정도가 뭐 1,500억? 휴니드?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SK 그다음에 뭐 신풍제약, 그 정도가 윗방향성 변동폭, 빅텍, 알소프트, 미스터블루. 코로나도 있고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막 겹쳐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 종목이 없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 종목이 11개? 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00개가 넘는데 그중에 11개? 예? 와우. 대박이죠. 응?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응? 추풍낙엽으로. 이게 6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시장 깨지면 다 죽는다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시장 깨지면 어떤 종목이든 또 어떤 업종이든 다 죽는다. 근데 막연하게 시장 깨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직접 투자를 하시고 주식 비중을 갖고 계시고 옆에서 뭐 악수고 이상한 종목 사라 그래도 대부분의 이성적인 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종목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종목 AS 해드리다 보면 그런 분들 기준에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다 대고 방송이라는 매체가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들은 뭐 그들의 내용대로 진행이 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준이 되면 되죠. 유럽 지금 강세입니다. 주말 내내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략 기준 잡아서 올려드린 거 그대로의 내용처럼 자신감 가지시고요. 오늘 뭐 시장 대처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요거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요한 구간 6월 15일, 8월 18일, 11월 23일, 12월 7일 또 오늘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오늘 것도 아예 같이 넣을까요? 오늘 것도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번 범위에서도 충분하게 기준점 잡아서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것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져서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그날 어떤 그 변동성이 있었고 또 막상 실질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나오면 어떠한 종목군들에서 조정이 나오고 또 반대급부에서 강세를 띈다면 어떠한 종목 어떤 그 업종에서 강세를 띄었는지 그러한 부분을 다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14일 기준에 기준 그리고 시장 지수의 업종 전체 다 넣어드릴게요. 쭈쭈쭈쭈쭈 이렇게 해서 글쎄 제가 생각할 때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출석 체크도 할 겸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립니다. 다시 뭐냐면 15일 거 이제 지우고 18일 이후에 기준을 잡았어요. 18일 이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쭉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나눠드릴게요. 8월 17일 날 교육을 이렇게 해드렸다. 이렇게 해드렸고 이런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제 이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고 수익을 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시젠, 알소부터, YBM넷 없던 종목을 개장 초에 사서 수익 냈어요. 비중은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10% 들어갔다고 칩시다. 왜? 겁이 없을 때니까. 8월 18일이면은 뭐 계좌가 빵빵해갖고 아주 그냥 네이버에서 30% 비중 편입했던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들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량 차익 실현해서 시젠 들어가. 7월에 시젠 더블 이상 10만 원
초반에 들어가서 30만 원까지. 막판에 좀 힘들었고. 그 상태고 8월 달에 업종 대표주들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눌림폭 나온 거죠. 근데 시즌에 대해서 여력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 10%빵 들어가서 당일날 24%인가요, 장중? YBM 내 상한가. 그러면 뭐 하냐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주력 비중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내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결코 좋지 않다. 테마주들 그런 그 불나방들 매매 전략 따라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테마주들 안 된다는 거지. 일단은 우리 종목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18일 날 기준에 상승 종목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흐름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때 이후에 11월 23일 똑같이 코로나 관련돼서 버겁고 문제가 발생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날 오히려 어마어마한 강세. 누가 삼성전자가 보세요. 시가총액 1조 이상 상승률 상위. 예? 삼성전자가 세상에 4% 올라오면서 저 순위에 올라오랍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LG화학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52조에서 시가총액 80조 넘기고 60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3위로 등극을 하죠. 멋쟁이가 된 거지. 11월 23일. 코로나19 더 부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2월 7일도 지난주에도 2.5 단계로 격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1.9%, 셀트리온 헬스케어 14.7%. 우리는 뭐 저수익을 다 잡아간 위치가 되고요. 15만 6천 원의 차익 실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은 뭐 나쁘진 않고요. 그죠?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에도 또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또 내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시가총액 4위, 5위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다음에 현대차 지난주에 7년 만에 최고점 돌파, 기아차 2주 전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매김. 네이버 카카오는 뭐 그 이전에 삼성 SDI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시가총액 상위 10위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예요. 뭐 7년 만에 고점을 뚫었던. 근데 뭐 굳이 대바닥 찍고 황금바닥 찍고 돌리는 종목이나 또 테마주나 또 고점 대비 뭐 진단키트들 60% 밀려 있는데 그걸 낙폭가대로 바닥에서 올라온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대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8월 18일, 11월 23일, 12월 7일 봤더니 11월 미국의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준 적이 없더라. 근데 막연하게 자꾸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윤정두가 8월 18일처럼의 3%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혹시라도 1000명 넘기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적극적인 편입 기준을 잡는다. 만약에 6월 15일입니다. 이거는 6월 15일처럼 4%대 폭락. 그럼 지금의 지수 기준에 130포인트대 폭락.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한다. 더 이상 뭐 정점 고점을 찍었는데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자. 윤정두가 대세 상승자라고 그랬는데 틀렸나 보다. 여기서 테마주를 잡는다? 그게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깨지면 하락 종목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테마주에서 상승 뭐 수익을 내자? 그냥 보세요. 이날 기준에 10% 이상 상승 종목도 16개뿐이 안 될 뿐더러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대부분 하락이 더 파란색이 많을 뿐더러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00개 달하는 종목 중에 상승률 상위 종목이 12위부터가 마이너스야. 몇 종목이나 올랐다는 거예요, 이날. 근데 이 몇 종목 오른 날 몇 종목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자고? 내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어야 현금 여력 가지고 내 종목이 차익 실현 일부라도 해서 이쪽에 들어와서 뭐 들여다보든 하는 거지. 내 종목이 붕괴돼 있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결론적으로 시장 깨지면 다 죽는다라는 거를 아주 기본적인 원천적인 논리를 시장 깨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원천적인 논리를 왜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게 되게끔 주변에서 펌프질을 하냐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진짜 큰 문제가 된다면 시장을 폐쇄하겠죠. 금융시장 다 폐쇄하겠지. 외환시장 다 폐쇄하겠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굳이 패닉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과도하게 조정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6월 15일 것까지 올려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어떻게 됐느냐의 기준에 오늘 겪어보고 났더니 어떻게 된다? 허허허 웃음만 나오더라. 어? 시장은 월봉상 거의 뭐 문제 없는, 거의가 아니라 문제 없는 기준. 이렇게 된다면 최소 범위가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요? 3,000포인트 이번 달에 본다니까요. 지금 갭을 뭐 하려고 뺐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갭 자료 보내드렸잖아요.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뭐 지수에는 갭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안 나오나? 요 자랑 높이만큼이죠. 요게 2,900이에요. 2,900 거의 3,000. 왜 이게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캔들의 크기가. 그죠? 11월 달에 변동성 그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3,000포인트 그냥 넘겨요. 왜 그걸 굳이 내년으로 봐? 디커플링 상태에서 이제 막 벗어나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누가 땡깁니까? 누가 땡겨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유가증권 정유전자 업종. 실적이 뒷받침되는. 잘 보세요. 요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6% 들어올리면서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116% 들어올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116% 들어올리면서 시장을 저 당시에 30%를 들어올린 겁니다. 116% 들어올리면서 시장을 36%를 들어올렸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변동성들을 주도주에서 다 잡아낼 수 있고 주도주에서 잡아갈 수 있는데 지금의 기준도 누가 앞전 고점을 누가 당긴 거예요? 여기를 시장 지수에 여기 기준 있잖아요. 여기 기준 요 고점 올해 들어서 여기서 이미 한번 넘겼었고 지금 시장 요 고점을 넘긴 게 2018년도 고점을 넘긴 게 누가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이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라도 또다시 코로나19 관련해서 더 시장이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했을 때 꼭 이걸 보세요. 이 시황을. PPT 자료를 PDF 자료를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종목군들도 계속 순환성으로 바뀌겠지만은 순환성으로 응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겠지만 그 기준점에서 거래량의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 그죠? 근데 거래량의 기준에 저 거래량 부분도 전부 좀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저는 내일 시장이 유럽장의 이러한 강세 또 미국 쪽의 선물 강세 쪽이 지속이 돼서 내일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니케이 쪽과 호주 쪽의 강세가 연출이 되면 국내 증시의 가격 반발력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누가 끌어올려요?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대표주가. 코로나19 관련주는요. 걔네들이 뭐 굳이 또 조정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얘네가 전체 시장이 강한데 더불어 가면 돼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보면은 테마주 간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고 테마주가 갈 거예요. 개별 종목 장세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서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자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뭔 개별 종목 장세가 뭔데? 뭐 시장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종목군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이 그런 장이야?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제발 이제 속지 말자라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 자료들 오늘 변동성의 요 자료들 이 자료들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고 중간 자료들 이런 그 의미 없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석해서 들여다보시는 거고 오늘 기준은 지금 벌써 이미 8시 35분이에요. 종목 설정 범위 잡아드려야죠. 오늘 9시 반에 우리 그 더블클럽님 방송을 진행하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바꾸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12월
며칠이죠? 14일 기준 거까지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PDF 파일 올려드리고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도서 파일 하나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려드릴게요. 자 출석 체크도 할 겸 호드람 선생님 예 701109 한번 갑시다. 701109 방금 자료도 주고 또 다른 자료도 다 줘라. 있는 자료 싹 다 줘라. 도서 자료까지 싹 다 줘라. 오케이 다 드리겠습니다. 701109 카톡방에도 701109 카톡방에도 701109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 제가 지금 준비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701109 신나게 카톡방도 그렇지 막 띵띵띵띵띵 소리 나게 701109 올려주시고 어제 뭐 난리였어요. 어제 많은 분들의 호응이 또 있었고 아주 좋았죠. 거래대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먼저 한번 올려드리고 701109 능동적이셔야 돼요. 누구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 되고 그래야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복귀 교육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설정해 드릴 텐데 종목을 죽어라고 종근당 바이오 올려드리면 뭐예요? 그리고 또 그 종목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 되는 종목이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매가 안 되는 종목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죠.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거 뭐 오늘 대박 났어요.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예? 그런 의미를.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를 일단은 뭐 몇 개 올려드린 다음에 그 저기를 드릴 거예요. 동영상 강좌까지 드릴 겁니다. 동영상 강좌 그다음 도서 한 권 통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진행을 해드릴게요. 종목 어차피 이제 종목 설정 그 잡아내야죠. 종목 가자 종목. 그 전에 동영상 요거 올리면 이제 되게 버벅될 수는 있는데 버벅되더라도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문자반에도 포트 AS 해주세요 하고 올려주셨는데 제가 내일 뭐 시간 되면은 틈틈이 해드리긴 할 텐데 오늘도 부탁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너무 많은 종목을 막 한꺼번에 올려놓으시면 대처가 안 돼요. 자 책자료 통으로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에이 모르겠다. 우리 정영님들께도 한번 다 올려드리고 약속했으니까 캔들 자료, 기출 자료 통으로 다 올려드립니다. 강의하는 동안에 아마 차분차분 올라갈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70110 한 번씩 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자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하는 거 이렇게 구독하시겠습니까? 구독 확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좀 먼저 오셔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든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넘어오시든 결론적으로 이제 유튜브의 그 흐름에 먼저 오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19 변동성 확대 테마 수혜주 해서 이미 어제 야간에 종근당 바이오부터 다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종근당 바이오부터 여기도 뭐 하트 좀 뭐 보시면서 좀 넣어주시고 종근당 바이오부터 해서 전부 교육 잡아드리고 기준 잡아드리고 이래 대처하십시오라고 올려드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오늘 같은 날 주력주에서 먼저 안정화를 좀 찾으시고 주력주에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데서 수익 좀 내시고 지금 자료는 우리 게시판은 안 올라와요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순차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차분히 계시면 자료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금 또 링크 올려드린 그 링크 부분 활용해서 코로나19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화면들 그리고 또 장중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대웅이든 또
포인트 모바일이든 그런 종목군들을 다 장중에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쪽 전부 그 이전부터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포인트 모바일 전략 마찬가지 계속.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봉의 개별 목표 주가 9만 원, 주봉의 개별 목표 주가 10만 원이죠. 오늘 10만 1,000원 찍었어요. 근데 목표 주가 상향 안 해드리고 그냥 올려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를 굳이 상향해서 올려드릴 필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근당 바이오에 시장 제재 조치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놓고 보실 때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오늘 목표 주가 설정을 상향을 안 해드리고 10만 원 위쪽에 흐름에서 차익 실현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이 잡히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재편입의 기준도 뭐 개별 매매 정도는 모를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0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10만 원에 뭐 기준점 잡고 대처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봉 목표 주가 그림 그리는 게 혹시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이때의 기준이 얼마에 86,000원이면은 14만 원 더 올라온 거네요. 결국은. 요게 뭐예요? 분봉.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일봉 기준에서 9만 원. 이게 주봉인가요? 이게 여전히 일봉.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쪽에 들어와 계시면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며칠 전부터 그럼 보실 수 있었다는 거죠. 12월 7일부터 7일이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기준. 결론적으로 유튜브를 좀 활용하시라는 거고 유튜브 쪽에 이렇게 오셔서 지금 보시면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럼 유튜브 이렇게 오셔가지고 유튜브 쪽에 이제 참여하시는 방법, 무료 방송 또 참여하시는 방법 다 올려드리니까 또 구독하시는 방법 전부 올려드리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수익 좀 내세요. 수익 내시라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유튜브 본다고 뭐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략 기준 또 좋아요 부분 지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133분 계시는데 어제는 막 무지하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죠? 무지하게 많이. 오늘 어떻게 하실 거예요? 130분 계시니까 70%면 90명 정도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자, 저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저희 지금 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요. 어제도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사실상 5시 넘어졌어요. 긴장이 되니까 저도 뭐 잠을 못 자죠. 이거 혹시라도 8월 18일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 어느 누가 그 당시 기준에서도 그 정도 돼버리면 800 종목 이상 빠지고 한 60 종목만 겨우겨우 강세. 그리고 만에 하나 6월 15일처럼 뭐 사안이 좀 급박하게 움직이니까 6월 15일처럼 흘러가 버리면 4%대 하락 131포인트 빠지면 이거는 심각해질 수 있다.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오늘 이쁜 그림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내일 공략주 간단하게 먼저 잡아드리고 어제 종목의 기준에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내일 공략주 기준 15일 기준에 내일 공략주 기준에 첫 번째는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올려드렸는데 SK 하이닉스 이걸 우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사실 우리 정 의원님들이 굉장히 언짢아 주신단 말이에요. 야, 나는 돈 내고 듣고 뭐 하는 짓거리냐? 왜 이걸 다 오픈해 줘야 돼? 이렇게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차이점은 아니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오픈해 드렸냐고. 똑같이 오픈해 드리는데 이걸 못 하시는 게 문제죠. 만약에 하셔서 지금 편입이 되셔서 수익이면은 뭐 하려고 이 소중한 시간에 또 어렵게 접속을 하시고 계시겠어요. 자,
어찌됐건 하이닉스의 기준 거래량 부분을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놓고 잡으신다면 5천만 주면 돼요. 5천억 넘기면 됩니다. 500만 주 죄송합니다. 500만. 변동성만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변동성만. 그래서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크게 뭐 다른 쪽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400만 주면 그러면 변동성 나오고 뭐 대제 5천억을 넘기자고 그랬지 뭐 5천억을 딱 맞추고 뭐 5천억 미만이라고 그랬어. 시가총액 2위짜리. 예? 그래서 일단은 80조를 넘기고 있어요 지금 월등히. 그래서 최소범위 이제 500만 주 정도면은 변동성 매매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12만 5천 원 이상까지 500만 주면은 그럼 12만 5천 원이면은 대략 6천억, 7천억 뭐 이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조 단위면은 이제 변동성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시초가 대비 이렇게 보면 이제 5%로 잡죠. 뭐 하이닉스를 넣어놨으니까 5에서 10%.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5%의 기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는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거래량 기준의 교육을 잡아드렸으니까 그러면 2020년 8월 18일 날 그러니까 17일 날 야간 교육의 링크를 어제 올려드렸잖아요. 17일 날 야간 교육의 링크. 그 링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교육도 같이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그 링크를 홈페이지 링크를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이버에서 좀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만 검색하시면 되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여기 밑에 바로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고 그 밑에 그럼 그 밑에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요. 여기에서 다른 걸 보실 게 아니라 요 주식 방송 있죠. 여기 주식 방송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요거 요 주식 방송을 누르시고 녹화 방송을 누르시고 그리고 전문가 윤정두 선택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시면 일단은 어제 야간에 3시간 반 해드렸던 그 내용도 있고요. 거래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량 또 갭에 대한 교육 이런 걸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페이지 뭐 둘째 페이지 이런 건 상관이 없죠. 여기에 거래대금 갭에 대한 전략 목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월 6일입니다. 그럼 12월 6일자의 흐름을 이쪽으로 오셔서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12월 6일자에 제목까지 같이 넣어드릴게요. 제목까지. 그렇게 해서 교육의 힘 목표 설정. 이때 당시의 목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12월 6일 거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저 종목군들을 놓고 보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행복했을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이걸 링크를 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기준을 좀 잡아내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처가 되는 기준에서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전 날짜에 종목 가격들도 다 보고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보셔도 된다는 거. 저기서 녹화 방송 다시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보시고 저 당시 기준에 12월 6일이면은 코로나19 그 2.5단계로 격상될 때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당시에 야간에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 보십시오. 6일날 그리고 6일날 야간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85,000원 135,000원 기준입니다 라고 했을 때 6일날 그 종가가 얼마예요? 6일날 그러니까 4일날 종가가 되겠죠. 금요일날 71,500원이네. 오늘 74,500원까지 올라왔죠. 74,500원. 시장에 대한 공포감 가지고 계실 때 하이닉스는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가 4일날 11만 5천 원에 12만 1천 원 찍어주고 지금 11만 7천 원이죠. 남들 야 이거 조정받을 거야.
지금도 조정받을 거야, 조정받을 거야, 조정받을 거야, 조정받을 거야, 조정받을 거야, 조정받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셀트 리온은 어때요? 셀트 리온이 12월 4일날 38만 원이네. 어우, 거기보다 미끄러졌네. 얘 40만 원대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 고점 찍어줬죠. 우리는 언제 전량 차익 실현합니까? 12월 7일날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8일날 아쉽게도 이제 저기서 재편입을 좀 높게 잡았는데 다른 종목을 잡은 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 11월 25일날 당일날 상한가 들어갈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12월 7일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12월 8일날 어떻게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6일날 야간, 일요일날 야간 교육 때 거래량, 거래대금, 갭 다 교육해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세 강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7일날 전량 매도 사인 내고 8일날 편입해서 휘청했죠. 30% 비중 채우기로 했는데 20%까지 채웠죠. 저기서. 그 다음에 이제 9일날 나머지 10%다 채우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16만원 이탈될 때 30% 비중 중에 10% 3분의 1 차익 실현. 오늘 기준의 전략 부분은 고점 대비 미끄러지더라도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고점 대비 뭐 1%, 2%, 3% 눌리면 차익 실현하자. 이거 잡지 말고 일단은 16만 원에서 차익 실현을 했으니 나머지 20% 물량은 글쎄 고민해보고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짓든 아니면 더 밀렸을 때 10%의 우리는 재편입의 여력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대처를 하자. 그리고 오늘 신규 편입은 가능하다. 다만 분할 매수 관점을 설정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시간에서 조금 움직임을 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8%.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높은 거래대금, 시간의 거래대금 2위입니다. 제넥신이 1위고요.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 거래량 교육을 지금 또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이날 그 흐름을 놓고 보신다. 그래서 지금 링크 드렸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교육 한번 더 들으시고, 그죠? 요게 이제 유튜브 링크도 있어요. 이쪽 들으시고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의 기준을 또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다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준. 어제 기준에 이제 소문나 있다라는 기준을 잡고 얼마? 850만 주의 기준을 잡자라고 했어요. 850만 주. 그죠? 근데 오늘 850만 주가 안 터져졌죠? 500만 주 정도 터졌습니다. 근데 500만 주 터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 수준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변동성 수준이. 그죠?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원하는 변동성은 최소 7%에서 10%. 시가총액 코스닥 1인데 최소 7에서 10% 안 나올 것 같으면 얘를 뭐 하려고 들어가? 왜? 그 정도 변동이 안 나온다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고점 대비 75% 빠졌다니까. 얘가 끝내주는 업체라며. 끝내주는 업체인데 고점 대비 75%씩 빠져요. 불과 2018년도 고점 찍고 거품 그냥 허벌난 거품이지. 지금의 기준에서도 다시 대빠꾸 나와도 이상할 건 없잖아요. 실적이 뭐 개선되면 얼마나 개선됐다고. 이게요 올해 안으로요 정부에서요 사용 승인해 줄 수 있고요. 저쪽 뭐 현대 아산에서도 일부 뭐 사용 승인을 했고. 점상 안 갑니다. 얘는 점상 못 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쪽의 기준에서 얘 현대기아차 좀 이따 바로 볼게요.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일단은 1조의 거래대금을 좀 기준을 잡자. 1조 원에. 그래서 급격히 하향시켜 놓은 겁니다. 급격히 하향시켜 놓고 그 앞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날의 변동성이 얼마였어요? 6%대. 이런 날의 변동성이 얼마였습니까? 7%, 8% 수준입니다. 그러면 7% 또 10%의 변동성을 놓고 보는 건데 일단은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충분히 여력이 됩니다. 그러면 요 거래대금 1조 지금 앞전에는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주말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앞전 거래대금의 뭐 절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1조 조금 넘는 수준을 놓고 보죠. 뭐 1조 2천억을 잡을까요? 뭐 윤 정도 맘이지. 1조 2천억만 터져도 변동성은 7에서 10%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에 돌파가 됩니다. 1조만 넘겨도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의 거래 대금에는 다소 최고 거래 대금에는 다소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준점을 정확히 설정하고 대처하면은 이쪽에서의 수익 관리도 될 것 같아요. 추세 매매의 기준은 추세 매매의 기준도 거의 뭐 비슷한 거래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5MA, 20MA 평균치니까. 그러면 1조 2천억 대비해서 변동성이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 1조 2천억 나누기 17만 5천 원, 18만 원 기준 잡아주면은 얼마? 660만 주.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아준다면 오늘 하루를 겪어냈으니까 또 시간의 강세를 뗐으니까 650만 주로 어제 대비해서는 급격히 좀 축소를 시키는 거고 그대로 650만 주면은 거래가 1조 원을 훌쩍 넘기는 거래 대금이 된다. 그 정도는 터져줘야 7에서 10%. 그 미만이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추세 매매 기준. 우리의 입장은요. 16만 원에 일단 10% 차익 실현했는데 애매하죠. 거래가 빵 터지면서 쭉 뻗어 올라가야 위에서라도 사는 거고 거래가 안 터지고 올라가면은 뭐 나머지 물량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하는 거고 또 미끄러지면요. 미끄러지면은 지금 뭐 시간에서 강세를 떴는데 오늘 장중 변동성 보니까 무섭죠.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덜 무섭더라도 변동성 보니까 막 장중에 막 쭉 뻗어 올라갔다가 장중의 고점이 4.34%까지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미끄러져서 1.89까지 5분봉 보면 뭐 아찔하게 움직였어요. 아찔하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여기서부터 1시 45분부터 그냥 빵 하고 20분 만에 그냥 훅 하고 밀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변동성이 유튜브 서버 터졌습니다. 유튜브 전체가 터졌어요. 캐치스탁은 무리 없이 네, 그래서 알려주세요. 캐치스탁이나 그 카카오 TV 쪽으로 유튜브 자체가 지금 날라갔대요. 와우. 캐치스탁 쪽에 그래서 조금 인원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죠? 유튜브가 왜 전체가 날라갔을까? 한국 유튜브가 날라간 건가요? 전체 유튜브가 날라간 건가요? 미국 쪽의 선물의 변동성은 없는데 유튜브가 이렇게 되면은 서버발 디램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일 또 폭등 나오는 거 아니야? 서버발 디램 수요가 더 증가돼야 된다. 모르겠다.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650만 주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뭐 나머지 설명은 내일 장중에 또 녹화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럼 되겠죠. 장중 전략을.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까봐 이제 셀트리온 전략 기준도 셀트리온 전략 부분도 조금 있다가 좀 한번 올려주세요. 풀친하고 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지금 고발 조치를 해놓고 업무 방해로 쳐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른 투자 쪽이더라고요. 얘네들한테 전화 오는 게 이거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을. 왜냐면 일로 가서 여러분들이 거의 뭐 보이스피싱식으로 소중한 자산을 다 훼손이 되니까 저희 죽어라고 지우고 있는데 아주 이게 인정도 승격도 들어오는데 쌍욕을 할 수도 없고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지우고들 있으니까 저는 빠지고. 그리고 결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월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아까 갭 자료도 드렸어요. 그 갭 자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오늘은 이제 쭉 그 자료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9시 반에 우리 김대윤 대표님 하시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 녹화 방송 아까 올려드린 링크에 녹화 방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자료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저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왜 서운하냐면 이렇게까지 해서 올려드리는데 여기다 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야 이런 거 말고 뭐 자료 준다며 이렇게 돼요. 그럼 도서 자료까지 드렸는데도 야 그거 말고 뭐 또 이렇게 되죠. 근데 뭐냐면
이 갭에 대한 이런 자료 자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준가 설정 범위. 예? 갭이 예? 돌파 갭이 형성이 되면 돌파 갭이 형성이 되면 일단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금융투자협회에서의 기준입니다. 근데 금융투자협회에서 돌파 갭이 형성되면은 주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끝이에요. 그걸 윤정두가 33년 주식하면서 이걸 정형화해서 거의 한 15년 이상을 이걸 사용하고 있고 그대로 뿌려드리고 있고 그게 다 맞아요. 소름 돋을 정도로. 소름 돋을 정도로 맞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 갭 교육 자료 부분 저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돈 주고도 못 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9시간짜리 강의 갭 교육 강의가 110만 원씩 하잖아요. 그게 지금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갭 자료만 볼까요? 갭의 목표 주가만 삼성전자만 여기서 삼성전자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거든. 이게 삼성전자에 요게 2016년 9월에 방송 갖고 나가서 말 같지도 않죠. 지금 저 당시 기준에 방송 나가면요 사람들이 음봉 떨어질 때도 그대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딱 써 있잖아. 이게 SBS, CNBC거든. 근데 저 당시의 기준에서도 저기를 넘길 때 삼성전자 여기에서는 어디서 사요? 그럼 조정받으면 사세요 그래. 올라가는 걸 사라고 안 하고 조정받으면 사라 그래. 저 바닥에서부터 무조건 조정받으면 사라 그래. 사지 말란 얘기죠. 막상 조정 나오면 아우 고점 찍었다고 전부 정리하래. 근데 윤정두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대로 갖고 나가. 음봉 딱 떨어져서 갭을 메꿨는데도 저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조금 전에 보신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서 이게 음봉으로 떨어졌었던 거죠. 어느 게 이게 지금 보시면 요렇게 요자락이었단 말이에요. 요자락. 그렇게 하고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요렇게 잡아드린 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넘겨요. 넘기고 더 갑니다. 그 목표 주가 설정 모양가 무서운 거예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PER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치를 잡아서 윤종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16년부터 26년까지 뭐 평균치를 이렇게 안 합니다. 저거는 어찌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근거 없는 내용이거든. 아니 그냥 뭐 PER 뭐 적정 PER 10배 잡아서 이렇게 얼마다 이렇게 하지. 기술적 저게 어찌 보면 기술적 분석이 들어간 거거든요. 6년 동안의 평균 PER 그럼 기술적인 거잖아. 업황의 평균 PER이 아니라 뭐 어찌 됐건 나중에 그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되면 또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의 갭에 대한 목표 뭐 혹은 추세에 대한 목표 이런 부분으로 설정을 해드리죠. 얘도 이 당시 기준 놓고 보시면은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단 한 차례도 여러분들을 차익 실현할 구간을 제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고점 대비 20%씩 밀리는 케이스가 없어요. 한 번 시세가 나오면. 하다못해 요자락이 지금 보면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 공포감 안 느껴요? 고점 찍고 저거 아까 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저 음봉이 떨어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고점 대비 20% 조정이 안 나요. 10% 수준? 최고점 대비 평균 단가 하면은 뭐 조정도 안 나온 거지 사실. 근데 공포심리 시장에서는 안 갖고 있는 친구들은 파세요 그런다고. 안 갖고 있는 친구들은 파세요 그래. 그 전에는 사람 말도 안 해놓고 지금 시장이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이 갭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갭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럼 여기 분명히 월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11월 30일 2일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7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8일, 9일, 10일 이럴 때 계속 잡아드린 거죠. 시장에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럼 두 가지를 볼까요? 자, 11월 30일 날에 유튜브가 안 된다 그랬지. 읍스 하고 나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저 부분의 흐름을 유튜브가 지금 멈춰 있으니 미국의 선물은 멀쩡해요. 0.62% 나스닥. 그러니까 뭐 크게
유튜브 좀 서버 내린 거에 대해서 막힌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됐건 뭐 저 흐름이 내일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새벽에 미국장 한번 보면서 색종범위 가져가고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 나중에 우리 연구원님 계시면은 일본 쪽에서 그 해킹이 됐나요? 하여간에 뭐 다운이 돼갖고 서버 다운 돼갖고 일본 거래소 자체가 거래가 제대로 안 된 적이 있었죠 최근에. 그러한 흐름이 있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당시 기준의 날짜 제가 확인해서 IT주들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의 기준이냐 아니면 뭐 서버를 증설해야 되는 문제이냐. 서버 증설을 한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죠. 뭐 서버발 D램의 수요 증가. 그것이 시장을 그 시세를 끌고 왔던 그 재료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었으니까. 그게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두 종목의 기준을 일단 먼저 잡아드린 거고요. 나머지 쪽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정상적인 쪽의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도가 내일 당장 뭐 거래가 터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만도가 내일 거래가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누가 알아? 모르죠? 그죠? 몰라요.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 그때 보고 지금은 변동성 매매 기준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린 거지 추세 매매를 교육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추세 매매까지 다 해드리면 뭐 윤정도 뭐 먹고 사나? 우리 정회원님들도 계시는데 정회원님들은 뭐 과금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추세 매매는 좀 벗겨내고 그렇다면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모비스의 경우가 오늘 오래간만에 대량 거래량 터졌죠. 그러면 이런 기준을 교육도 해드리고 우리는 사실 오늘 25만 원에 매매 사인 나갔어요. 야, 니네는 저가에 사고 우리만 골탕 먹이냐? 아, 무슨 얘기야? 에? 아니, 우리가 저점에 샀다고 해서 이게 뭐나 돼요? 여러분들이 물량바지가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앞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고점을 넘기고도 일단 저 돌파의 시세를 못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어찌 보면 억지를 부려서 해석을 해드린다면 말씀을 계속 드려온 것처럼 이 부분이죠. 갭 상승 이후에 추세 범위를 이게 이제 뭐 상승 삼각형의 추세가 됐든 어떤 추세가 됐든 패턴의 기준이 됐든 서양식의 분석 내용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방식에서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저 부분을 돌파를 해서 윤정부가 말씀드린 게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또 5에서 10% 이상 또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확대 이렇게 됐을 때의 저 추세 라인이 살아난다.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11월 27일자의 자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우러서 집합을 해서 드린 건데 추세 범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요거예요, 요거. 기존 추세선에 방금 말씀드린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1.5배에서 3배의 추세 확장이 있게 되면 그것이 새로 나오는 추세가 된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의 현대 글로비스도 새로운 추세에 고점 찍고 눌렸잖아요. 그럼 새로운 추세의 하단부, 예전 추세의 상단부, 그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현대 글로비스고 요 추세대로의 그 기준. 그리고 나서 현대 글로비스의 흐름은 일단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서 그려드리면 앞전에 이제 그려드린 현대 글로비스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방송 자료 원고를 제가 중간중간에 일찍 받아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맡겨놓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돼버린단 말이죠. 뭔 소리냐면은 요 흐름에서 우리가 사실 들여다본 게 어디냐면은 요날 그 갭 상승 이후에 7%까지 나왔어요. 변동폭이.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2%로 끝난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2%. 네? 전거래일 대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주면 된다. 이 거래량 여기가 60만 주예요.
저희 저 왼쪽 게 70만 주고 6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나오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이게 요날 들어간 겁니다. 요게 언제냐면은 13일이에요. 10월 13일. 10월 13일 날 유튜브 보시면은 15만 7,500원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돼요. 우리는요 15만 원 초반. 그러고 나서 추세대로 가다가 차익 실현 윗골이 달려서 뭐 차익 실현을 했다,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 혹은 가져갔다. 여기서의 기준은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주의 대손 충당금은 현대차의 주가를 누르고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려고 한다. 세금을 늘리려고 한다. 주가를 눌러야 된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땡겨야 된다. 뭐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그 결론은 저 추세 흐름에서 현대차가 6% 폭락이 나옵니다. 시간외에서 4% 동시호가 개장 초에 6% 그게 저점이고 16만 원 이탈된 상태에서 다시 돌려서 그 전날 16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6% 빠졌다가 16만 원 이탈됐다가 16만 7,500원 500원 빠지고 마감됐어요. 현대차가. 우린 비중 꽉 채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글로비스를 오히려 공략을 하자. 예? 과도하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저게 22만 2천 원. 장중에 20% 훌쩍 넘는 수익. 그리고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요 추세 범위에 새로운 추세 라인을 그림을 그려서 이제 대처하는 쪽의 기준을 잡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이탈됐든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든 어찌됐건 요 범위를 새로운 추세 라인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 기준에 이제 차익 실현 이후에 HMM의 추세 범위 21일, 23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만도 기아차를 같이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그 시세 분출이 연출된 거죠. 추세 범위 대비. 결론적으로 이 추세 범위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세 그림 누가 그릴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추세 그림이 뭐예요? 만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아차하고 만도 같은 경우도 이 당시 기준에 이게 4만 원대 후반. 지금 얼마? 5만 원대 초반이죠. 4만 원대 후반.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추세 그릴지 누가 몰라요. 상승 추세, 뭐 하락 추세, 평행, 횡보 추세, 별의별 거 다 그릴 줄 알잖아요. 뭐 상승 삼각형 패턴 뭐 다.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요거의 기준이고, 기준점. 이건 어디 가도 없다니까.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윤정도 33년 노하우가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이 한 페이지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한 페이지를 줄 수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저한테 꼭 신고해 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윤정도 거 그냥 불법으로 훔쳐다 쓰는 거니까. 윤정도는 책에 다 넣어놨는데 이거를.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걸 기준 잡는 게. 그 근거에 대해서도 없어요. 결론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상승 삼각형 패턴의 기준이다. 현대 모비스가. 그러면 그 모비스의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설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현재 기준의 현대 모비스의 기준을 설정 범위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내일 기준의 변동성 매매 오늘처럼 고가가 7.82%예요. 현대 모비스가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종목이 하루에 8% 가까이 움직인다. 7% 시가 대비 7% 움직인다. 꿈의 변동성이죠. 이 꿈의 변동성이 나오려면 내일 어떻게 된다? 최소 90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 80%니까. 8일은 8, 8이 16. 그럼 96만 주인데 그럼 결론은 100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 최소.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오늘 폭등했는데 내일 또 올릴 수 있어요. 왜 못 올라? 응? 시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빵빵빵이죠. 지금 주봉상으로 오버슈팅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월봉상으로 121선 눌렸는데 121선 눌리면 외국 기관이 다 파나? 하한가 맞겠네. 네? 농담이 아니라 그 해야 돼요. 그렇게 윤정도도.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뿌려서 같이 더불어서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되는데 다만 못돼 먹은 것들이 그거를 지들 거다라고 이제 악용을 하고 그거를 오히려 또 유료로 팔아먹고 그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그냥 무료로 쓰셔도 돼요. 다만 이제 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시려면 VOD 9시간 110만 원짜리 꼭 구매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료 마케팅 한다고 혼내시잖아. 자, 현대 모비스입니다. 현대 모비스 기준에 얼마? 100만 주의 기준이 됩니다. 아, 변동성 매매 좀 좋은 거 없나요? 시원시원하고. 그게 시원시원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좀 더 변동성을 보려면 셀트리온 제약인데 헬스케어를 기준 잡아서 제약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일 기준에 일단은 이제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첫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신규주들이 비이성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매수 잔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매수 잔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은 매수 잔량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내일 시초가의 강세를 안 띄고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에 이쪽에 1100만 주 오늘 거래 터졌는데 80%면 얼마야? 900만 주 정도 터져야 될 건 최소. 900만 주. 그죠? 900만 주 정도 터져주면은 엔젠바이오는 공격적이신 분들 900만 주 혹은 뭐 1000만 주. 그래서 제넨바이오의 어차피 엔젠바이오의 이 3거래일 동안의 흐름인데 얘를 이렇게 봐서 뭐 얘를 공략하고 싶다. 이거는 좀 웃기잖아요.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900만 주 80%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단은 상한가 한번 나왔고 변동성을 줘야 된다면 오히려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아니 대형주 좋은 게 무지하게 많은데 굳이 얘를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젠바이오 얼마 900만 주를 놓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얘를 그냥 5천억을 잡아드릴게요. 오늘 거래대금 3,330억이에요. 5천억이 터지면은 당연히 35,000원 위쪽에 주가 형성이 되겠죠. 최소. 그럼 5천억 나누기 35,000원 잡아서 1,400만 주. 오늘보다 더 많이 나오는 1,400만 주 거래량을 보자. 그래서 개장 초에 거래량이 없으면 냅두고 안 들어가는 거야. 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수반돼서 빵빵빵 터진다. 어떤 식으로? 여기 써 있잖아 이대로. 그러면 그때 들여다 보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엔젠바이오. 그리고 또 오늘 기준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군 중에 예를 들면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 게 현대바이오, 뭐 종근당바이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종근당바이오는 지금 벌써 이미 단기과열 지정 예고, 대웅 투자주의 뭐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현대바이오도 단기과정 과열 지정 예고, 그죠? 포인트 모바일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오텍이나 녹십자 뭐 이런 기준이 되는데, 녹십자는 우리가 이제 40만 원 초반에 차익 실현을 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주주가 물량을 털었네 말았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녹십자 랩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오텍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들여다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쪽의 기준도 지금 뭐 4,240억 거래가 터졌는데 5천억을 기준을 잡아서 내일 기준에 2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2,500만 주. 그죠? 오텍의 기준은 2,500만 주의 기준. 녹십자의 경우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텍의 경우는 2,500만 주.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종목만 더 넣고 내일 어차피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녹십자의 기준을 좀 놓고 보자. 그럼 이제 모비스의 위치를 바꿉니다. 헬스케어하고 이렇게 잡아드리고 여기서 녹십자의 기준에서도 어떻게 5천억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40만 원대 초반에 차익 실현했는데 만약에 이제 단기 공략의 기준에서 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내일 기준에 4,500만 주 실린다고 치고 그럼 얼마? 110만 주. 45만 원이 형성된다고 치면 그러면 110만 주면 5천억이 되겠죠? 단순합니다. 5천억씩은 터져야 된다 이제는. 변동성 보려면.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렸어요. 이 종목도 지금 빨리 넣어줘라 잊어먹기 전에. 일단은 새벽에라도 나 공부하고 내일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릴 종목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454545 한번 가죠. 454545 윤정두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454545
빨리 4545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어떤 걸 못하죠? 종목을 설정하지를 못하죠, 여러분들이. 예? 그죠? 근데 종목 설정 방법도 이제 교육을 다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언제쯤 1월 달쯤 한번 해드릴게요. 4545 왜 이렇게 능동적으로 빨리 지금 뭐 이쪽에 띵동띵동 소리 계속 나긴 하는데 4545 윤정두가 지금 졸려서 긴장이 풀려 졸려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농담이 아니라 일어나서 지금 방송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능동적이시지 않으면 안 되죠. 예? 구글 조사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454545 이렇게 쭉 454545 우리 자료도 줘라. 아까 보니까 갭자료 말고도 갭자료 말고도 또 있던데 또 줘라. 어떤 자료? 아까 보니까 추세 자료도 있던데 그거 매번 올려드린 자료인데 욕심쟁이 우후후 내가 그냥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드릴게요. 근데 욕심쟁이들 우후후 그렇게 해서 갭자료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갭자료 그 다음에 풍문자료 그 다음에 오늘 자료 포인트 모바일 셀트리온 제약 뭐 이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존의 수익 교육 인증까지 이렇게 드릴 테니까 공부들 좀 하시고 그 내용 그 동영상 부분이 유튜브에 있는데 유튜브가 지금 다운됐으니 홈페이지 좀 전에 홈페이지 그 링크 잡아드렸잖아요. 글로 오시면 교육 동영상 다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뭐 12월 6일 같은 경우에 몇 시간에 걸쳐서 교육 자료를 다 진행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그 자료들을 동영상을 유튜브가 오늘 없으니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갭교육 자료를 그 갭교육을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교육의 힘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자료들 다 올려놨어요. 뭐 오늘 제가 뭐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23일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문의를 못 알아보겠다 문의를 주시는데 예약 대기제라고 해서 그날 당일날 이제 마지막 이벤트 하루 진행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착순 이제 50분씩 기준을 잡을 텐데 지금 당장 이제 도움을 받으시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가입을 하시고 그때 돼서 23일 날 그때까지 50명이 안 차면은 뭐 당연히 기간 연장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정가로 이렇게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만. 그러니까 그때 돼서 이벤트 할 때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은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 기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일날 신청을 좀 빠르게 하신 분들 위주로 마지막 이벤트니까 선착순 50분께는 기준을 잡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뭐 수익이 목적이죠.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수익을 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벤트 할 때 선착순에 들어가셔서 연장 기간 연장도 받으시고 그러면 되죠. 그렇게 해서 23일 전에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교육 동영상 링크까지 같이 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구글 쪽에 그러네요. 그리고 보니까 구글 쪽에 하여간에 유튜브가 구글이잖아요. 아닌가? 맞잖아요. 대주주가. 그렇게 해서 유튜브 모든 서비스 기준이 구글에 이제 로그인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제 구글에 지금 뭐 지메일이나 모든 게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방송 중이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오늘 방송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처음에 설정해드렸던 범위가 코로나19 때문에 지난주에도 진짜 사실은 겁을 냈어요. 굉장히 겁을 냈습니다. 12월 7일 날. 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12월 6일 날 기준에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이 됐는데 8월 18일 같이 3% 조정이 나올까 봐. 그렇게 되면 80포인트 조정이거든요.
80포인트면 다 죽는 거예요, 솔직히. 응? 다 죽는 거지. 3%대면 삼성전자 막 그렇게 깨져 봐. 아우, 숨도 쉬기 싫어. 응? 그래서 결론은 좀 뭐 유튜브 좀 문제가 있어도 나스닥 멀쩡하고 S&P 500 지수 멀쩡하니까 시장 멀쩡하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금융시장의 기준에서는 백신 쪽이 이제 좀 뭐 윤곽이 많이 잡혀지는 쪽의 무게감,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쪽의 무게감, 그런 쪽의 흐름과 함께 뭐 외국인이 샀어요, 뭐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뭐 기관이 샀어요, 순매수만 놓고 보지 마시고 글로벌 추이 자체가 강세다, 윗방향성의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서 더 이상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은 좀 접어놓고 개별적인 흐름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억지를 쓴다면 이거 왜 못 샀어요가 돼요. 억지를 쓴다면. 근데 2시 넘어서 갑자기 거래 빵 터트리고 움직였는데 이게 쉽나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오택 보셨죠? 대박 나셨죠? 그렇게 따지면 12월 9일 날 윤정도는 어떻게 했어? 12월 9일 한번 볼까요? 응? 윤정도는 12월 9일 날 대놓고 오픈을 해놨어요. 12월 09일 오택 있어 없어 1,500만 주. 기가 막히네. 12월 9일 날 오택 포인트 모바일 12월 9일 날 수요일 날 어이구 편입하고 상한가네, 상한가. 포인트 모바일 상한가잖아요.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여러분들 기준에서 오택이란 종목 부러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못 사서가 아니라 뭘 못 사긴 뭘 못 사, 교육 다 해드렸는데. 그럼 하다못해 종군당 바이오는 11월 30일 날 기준 잡아드렸고 보세요. 11월 30일 날 종군당 바이오 띠용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죠. 350만 주. 또 12월 14일 날 기준에 종군당 바이오 있나 볼까요? 두 번째 종군당 바이오 어제 야간 교육할 때 550만 주 잡아드렸고, 그럼 오늘 종군당 바이오의 기준을 보시면 실질적인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종군당 바이오 띠용 이렇게. 응? 그죠? 오늘 기준에 순식간에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이걸 잡을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근데 마케팅은 하려면 하죠. 왜 올려드렸는데 어제 야간에 해드렸는데 왜 못하셨어요? 라고. 일봉으로 보면은 갭 상승 나오고 와 이거 따라붙었죠. 우리는 저 바닥에 샀어요. 라고. 근데 이 수익보다도 이 수익보다도 10월 말 11월 기준 잡았을 때 하이닉스의 50% 상승, 또 60만 원 이탈됐던 LG화학이 84만 원까지 올라와서 역시 40%의 상승. 천하의 삼성전자가 30%의 상승. 그 수익이 더 값지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 기준 잡으시고 본인의 매매 패턴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행복하기님도 지금 그 행복하기님이 뭐 그렇게 하시면 뭐 윤종두가 예 그럴까봐 아니잖아. 그 VOD 받으셨으면 받은 거 차감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5월 10일이 만기시면은 11월 10일 날 들어오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가입하셨어? 공개적으로 뭐 답변을 드려야지. 다른 분들이 또 위축되시면 안 되니까. 언제 가입하셨어요? 12월 10일인가? 손절하라고 했던 종목 어떤 종목? 지금 방 안에 예를 들어서 라이브에 150명이 계시고 문자반에 유료 150명이 계시는데 행복하기님 제가 머슴이라고 할지라도 1대1로 언제 어떻게 다 해드려? 1대1로 그렇게 못 해드리잖아요. 시즌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손절을 했어? 언제? 언제 들어오셨어요? 행복하기님 내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우리 언제 들어오셨는지 며칠 날 들어오셨어요? 채팅방에 올려줘봐. 시간 별로 없는데 9시 반에 저쪽 방송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 행복하기님 언제 가입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문자를 다 보여줄게. 아니 그러니까 언제 가입하셨냐고 혼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언제 가입하셨냐고 언제 날짜를 알려주셔야지. 예. 아니 뭐 혼자서 떠들고 계셔. 지난 월요일이요? 지난 월요일이면은 12월 7일이요? 12월 7일? 12월 7일 이후에 문자 한번 보죠 뭐. 문자 우리 전체 나간 문자 다 있잖아.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윤정두 저 나쁜 사람이네 그럴 거 아니야. 한번 보고 그다음에 12월 9시 반부터 저쪽 우리 그 더블클럽님 방송 있어요.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방송 들으시고 행복하기님 답변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 지어드리고 방송 마무리 할게요. 오늘 14일자에서 한번 봅시다. 뭐가 그렇게 노여우신지 한번 보시죠 뭐. 뭐가 그렇게 노여우실까? 자, 그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일찍 들어오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25일 거부터 봐야 돼요. 11월 25일 헬스케어를 말씀하셨으니까 25일 기준에 우리가 들어간 게 여기서 들어가서 뭘 들어갔냐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들었어 이날 이렇게 들어가서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상한가의 절반 그다음에 17만 3천 원의 전량. 본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뭐 응?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게 전체 우리 문자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9시 조금 넘어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 요거를 올려드렸는데 요거를 편입을 못 하신 분들은 셀트리온을 32만 8천 원에 편입을 해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때 그럼 가입 안 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26일 날도 또 들어가요. 셀트리온 제약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도. 그러고 나서 27일 날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27일 날 여기서부터 11만 7,500원. 그럼 행복하기님이 너무 늦게 가입을 하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난주 월요일이면 12월 7일 날 가입하셨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매수를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일매일 사요. 매일매일 삽니다. 매일매일 그죠? 그리고 무슨 손절을 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비중을 얼마를 들였어? 본인의 투자 패턴을 고치시려고 들어왔으면 고쳐야죠. 12월 2일 날 어떻게 했어요? 헬스케어 12월 2일 날 헬스케어 12만 8,800원 또 편입하고 계속 우리는 계속 샀단 말이야. 3일 날 4일 날까지. 그 우리가 산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데 우리 그 행복하기님께서는 늦게 오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늦게 들어가신 물량이 손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일 날까지 들어간 물량은 14만 얼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1시 12분에 14만 5천 원에 이탈이 안 됐거든. 응? 그리고 또 여기 어딨어? 헬스케어 15만 원 유지. 그리고 또 어딨어? 유지 신규 편입자까지도 이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다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7일날 7일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5만 6천 원 이탈 시 저점 편입 물량 전량 차익 실현. 오늘 물량 손절. 그죠? 그잖아. 9시 7분에 오늘 물량 손절. 근데 문자로 사실상 셀트리온 물량이 편입이 나간 게 없어. 우린 무조건 그 단문 문자로만 기준을 잡아요. 응? 그래서 신입들 이해를 못 하시면 기다려도 대처를 해야죠.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해왔어. 22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22년 동안. 응? 아무리 윤정두가 저 머슴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해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날 이렇게 됐고 8일날 예를 들어서 이제 8일날이에요. 8일날 기준에 전날 전량 차익 실현했으니 우리는 처음부터 뭐라고 써서 보내냐면 셀트리온 삼형제 비중 30% 비중으로 1차 편입을 합니다. 헬스케어로 17만 2천 원 5%부터. 응? 17만 2천 원 5%부터. 그러고 나서 단계별로 계속 편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30%인데 5%씩 쪼개서 삽시다 해서 이날 4번을 들어갑니다. 좀 버거우시겠지만 그렇게 따라와 주세요. 30%까지 다 채울 건데 야 변동이 마이너스 16%까지 내려와 버려요. 근데 거기서 손절을 할 거냐
가져갈 거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시젠을 손절을 하고 셀트리온으로 옮겼죠. 오늘 시젠 안 봤어요? 이날 시젠 손절하고 셀트리온으로 옮겨간 게 오히려 셀트리온 쪽에 유리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죠. 둘 다 늘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날 시젠 얼마? 22만 원에 들어와서 21만 원인가에 손절했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압축을 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압축하죠. 15%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20%까지 확보하고 끝. 그러고 나서 9일날 어떻게 했어? 9일날. 자, 9일날 추가 편입해서 30% 비중 꽉 채워서 평단이 얼마가 잡혀요? 평단이 가장 높게 잡힌 게 16만 원이에요. 8일날 9일날 편입을 해서 평단이 가장 높게 잡힌 게 16만 원이라고. 그러면 행복하기님께서 못 쫓아오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 안에서 누구 하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문제를 삼는 분이 300명 중에 현재로서 한 명도 없어. 오늘 처음이야. 11월 25일부터 해서 그 수익을 다 내고, 그 당시 기준에 자 어제까지 수익 낸 거 다 잊어먹고 지금 현재 손실인 걸 기준 잡아 대처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절 범위보다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신고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 기준에서 보여드리고, 주말 기준에서 보여드리고, 주봉 기준에서 보여드리고, 동영상 하루에 몇 번 올려드려. 많이 올려드리면 동영상이, 예? 오늘도 볼까요? 그 본인이 그거 안 맞으시면 안 맞으니까 이탈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해도, 무슨 뭐 시중 잡배 부리듯이 윤정두를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윤정두가 무슨 동네 시중 잡배도 아니고. 여기서 오늘 다 올려드린 거 이게 동영상을 하나당 10분에서 20분짜리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전문가 있어? 너무하시네. 적당히 해줘야지. 이거 다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이 이상 어떻게 해드려? 또 볼까? 자, 한번 봐봐. 동영상 부분의 전략 부분을 장이 좋든 안 좋든 특히 안 좋을 때 더 많이 올려드려요. 12월 달 거 볼까요? 12월 11일자 기준이면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어요. 말이 쉽지. 8개 9개씩 10분 20분짜리 8개 9개씩 하루 종일 녹화해갖고 장중 내내 이렇게 대처합니다. 저렇게 대처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보실 수 없는 상황이야.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문자 이게 그대로에 우리께 10년 전 거 20년 전 거도 있어. 윤정도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리고,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기준대로 대처를 해드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지막 5% 편입합니다. 근데 이 편입할 때 12월 9일자 거 조금 전에 볼까요? 동영상? 이거 유튜브에도 나중엔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12월 9일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몇 시에 문자 나간 게, 이 문자가 나가면서 왜 여기서 편입하는지 9시 44분, 10시 48분에 문자가 다 나가.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여기 보시면 9시 40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봉 갭 15만 원 회복 시에 마지막 5% 편입 여기 나와 있죠. 이게 20분씩 녹음해놨을 걸. 이거 한번 더블 클릭해볼까? 뭐 윤정도가 지금 뭐 거짓말 하나? 예? 이게 몇 분 녹음한 거예요? 이건 얼마? 이건 한 9분 녹음했나 보네. 그죠? 이 정도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14만 4천 원에 추가 편입해서 평단 좀 낮춰놓고, 처음부터 30% 들어갑니다. 6번 낮춰 들어갑니다. 11만 원부터 들어가서 15만 6천 원에 차익 실현하는 거는 그 수익은 다 무시합시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그럼 오늘부터 기준 잡아서 고점부터 물려 떨어진 거 전략 잡아갖고 대처하시죠? 라고 했는데, 교육 동영상은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다 드릴 거,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이렇게, 잠깐만요. 저희 직원 이제 박살 났어. 이제 혼나는 거야, 윤정도한테 다. 무슨 얘기냐면은, 잠시만요. 아이고. 교육 동영상을 제대로 올려드리라고 전달을 했으면 올려드려야 되는데,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거냐면, 지금 9시간짜리 교육 동영상이 5개가 있어요. 그죠? 그 5개가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뭐 노여운 거, 역정 나신 거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정회원님들께는 원래는 이게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께 채팅방에 다 물어보시면 돼요. 150명 계신 분들께 이거 다 110만 원씩, 그때 당시 할인 일부 해서 했다 할지라도 다 110만 원씩 내고 다 들으신 9시간짜리 교육이에요. 이게 그게 5강의가 있다고. 그 5강의를 VOD로 드리는데,
그 VOD로 제대로 못 보시겠다 하시면은 홈페이지에서도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좀 심하게 표현해서 혼날 거야 이제 아주. 직원들이 알아요. 저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법을. 만약에 우리 정회원님들도 또 문자반 회원님들도 요거 받으셨잖아요. 직원분들이 귀찮아서 그런 거지. 이거 전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다 1년 동안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VOD라고 해서 동영상을 조금 전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나 메일로 보내드렸잖아요. 메일에서 보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아까 이제 우리 행복하기님께서 아니 채팅방에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행복하기님께는 이 기준을 VOD 말고 USB도 사실 있어요. 그 USB를 지금 발송을 해드리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랬는데 USB로 받으세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기님께 너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어차피 배우고 상생하고 같이 가려고 우리가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력은 외부에서건 내부에서건 무조건 IT 70%를 채워갖고 가자예요. 윤정부가 아무리 다른 걸로 꼬셔도.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온다면은 12월 7일 이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는 뭐 오픈돼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좀 더딘 것 같지만 그쪽의 시세 그 다음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 개장 초에 잘 잡아냈고 뭐 그런가 하면은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힘겨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엇갈려 있어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좌 전체가 훼손이 돼 있다, 뭐 손절했는데 뭐 대처가 안 됐다 이런 거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거지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봐요. 그리고 이제 교육 자료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교육 자료를 제대로 전달을 안 해드리고 채팅창에 올려주기로 했는데 왜 동영상 안 올려주느냐 그 부분이라면. 그리고 장중 기준에는 장중에 이 전략 부분은 교육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날짜별로 사실상 10일날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 목요일날 같은 경우 헬스케어를 화요일부터 막 들어가면서 머리가 아니라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복잡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쭉쭉쭉 올려드렸다고. 하루 종일 막 계속 LG전자 전략입니다. 헬스케어 전략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힘드시겠지만 요렇게 대응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행복하기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이제 언짢으셨는지는 대충 제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직원분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혼나야 되는 거고 또 행복하기님께서도 역정이 좀 나시더라도 어느 정도 하셔야지 뭐 오픈 채팅방에 올리신다고 뭐 문제될 건 없어요. 22년을 이렇게 법인을 내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이 바닥에서 활동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그리고 뭐 어떤 종목이든 시황이든 문제가 발생되면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보고 대처를 하지 숨기고 빼뜨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기님께서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뭐 외부에 계신 분들 보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무리수는 없다고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요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아침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잡읍시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IT를 최대 70%까지 확대한다라고 해드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공지사항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지사항 쭉 보시면 옛날 거 보시면요 종목이 없어요 사실상.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목이 막 10개, 20개, 1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가지고 갈 종목만.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도 과금을 하고 계세요. 포트폴리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어져 있으신 분의 경우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이때 기준이라면은 6월 15일 날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크게 30% 비중을 다 채우고 있을 때거든요. 이때가. 그죠?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한진칼 하나 8월 달까지 한진칼이 변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하나, 한진칼 하나, 그리고 IT 비중이 이때 당시에 55%입니다. 그렇게 해서 55%도 삼성전기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요 정도. 얘네는 뭐 수익이라고 분명히 수익이라고 써 있어요. 없어요 종목이. 이걸로 다 수익 낸 거. 요 바로 직전이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 그거 전량 차익 실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6월 15일 날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상 최대 고점 86만 3천 원 찍은 날이에요. 그렇게 돼서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IT 비중을 70%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도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IT 비중을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하나, LG전자 삼성전기에서 하나. 거기서 최대 폭은 70%. 너무 많다 비중이. 그러시면 이제 그 다음 범위가 우리로서는 금융지주사 그리고 자동차. 거기도 종목이 너무 많다. 아니에요. 현대차면 현대차, 기아차면 기아차 이렇게 한 종목. 거기에 나는 만도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일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전체 비중 최대 30% 범위 내에서. 그다음 금융지주사.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성 매매 수익. 근데 그 기준이 헬스케어 삼형제를 이번에 들어와서 뭐 그쪽에서 오히려 좀 수익 부분이 일부 낮고 크게 난 것도 아니고 일부 낮고 그게 일부 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눌려 있는 폭에 손실폭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정도 수준. 그 종목에 문자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문자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유지,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비중 편입할 수 있다. 그 정도. 추가 편입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금요일 날 대한항공을 10% 비중에서 5% 추가 편입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내일 볼 때는 돌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10% 기존 물량이 뭐 수익 기존이라서 한 차례 전량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하고 힘들었는데 23,000원까지 밀릴 때 잘 대처를 해서 그것도 뭐 수익 기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그래서 그쵸. 지금은 그러니까 행복하기님께서 시장이 지수가 지금 되게 좋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제 조금 급하시다 보면은 이좋은 장에서도 조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따라하시기 그렇다 할지라도 12월 7일부터죠. 그리고 이제 주말 그 코로나 공포를 오늘 어찌됐건 시장이 이겨냈고 그러면 내일부터 해서는 지금은 유럽장이나 미국장의 그런 걸 본다면 내일부터 해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지금 이제 포트 우리가 주력이라고 편입하고 있는 쪽의 기준이 조금씩 결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교육 자료 부분은 좀 못 받으신 기준이다 뭐 하면은 그거는 조절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저희 뭐 직원분하고 또 대판 싸우셨나요? 몰라 나는 방송하고 있었잖아. 그럼 뭐 직원분하고 뭐 많이 싸우셨나 보죠. 뭐 직원분이 막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건 있어요. 내부적으로 너무 행복하게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저기를 해라라고 대처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좀 혼내야죠. 만약에 제가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 하면 이제 직원분이 혼나야죠. 거꾸로. 그래서 환불 규정은 명확해요. 환불 규정은 이제 매달 말일날 환불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만약에 환불을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방안에 이제 계실 수는 없는 게 맞는데 결정을 안 지으신 상태에서 내보내기가 됐다면 그거는 뭐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노여움부터 푸시고 지금 이 장에서 좀 재테크 하시러 오셨다가 그냥 막 속상하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죠? 수익이 좀 덜 나거나 안 나더라도 속상하지는 않아야지. 그거는 하여간에 저희 쪽에서 제가 최대한 다시 확인해보고 행복하게님이 힘겹지 않도록 그렇게 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우리 김프로님, 김대현 대표님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내일 그 8시 50분 전후에 단기 공략주 변동성 종목은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최근 한두 달 동안은 극대형주를 꼭 앞에다 넣어놔요. 예전에는 극대형주를 그렇게 뭐 넣지를 않았죠. 변동성이 안 나오는데 극대형주 넣으면 뭐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에는 극대형주에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 극대형주를 넣어놓습니다.
넣어놓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와 추세 매매는 좀 다릅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서도 현대모비스 같이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종목, 의약품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더라도 현대모비스처럼 장중에 뭐 8%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있다면 그런 쪽에서 뭐 차분차분 아름아름 수익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원님들은 일단은 주력주 비중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 쪽,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는 당분간 변동성을 그쪽에서 조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 20%에서 유지하시면서 내일 전략 기준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고생들 하셨고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칠게요. 그렇게 해서 저쪽 김프로님 쪽에 방송으로 옮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지금 홈페이지 쪽에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그쪽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운하니까 음악 한 곡 올릴까? 음악 한 곡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